절차는 먼저 지점 선택, 그 다음에 내 자본금 세팅, 대출 가능 금액 판단,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절차를 하나씩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맞는 걸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아마 처음에 세팅이 되게 법인은 중요해요. 대신 처음에 세팅만 잘하면 세무사님 선정만 잘 돼 있으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골치 아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립 세팅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호식입니다. 네, 저희 월세고수에 여러 가지 동영상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네네. 사람들이 어떠한 영상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월세고수TV 현재 채널을 보시면은 주택부터 임대사업까지 다양한 내용이 있죠.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수도권 2, 3억대 내 집 마련이라는 주제로 지금 저희가 주로 오피스텔들 위주로 해서 2, 3억대로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집을 하나씩 소개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가 쌓이는 부동산 상업용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례분들 이런 채널들을 내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근데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도 했지만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 사업을 할 때 법인 설립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또 실제 다른 채널에서도 잘 이게 취급이 잘 사람 운영이 잘 안 되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좀 저희가 약간 좀 다른 채널에서 보지 못하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특히 주택시장의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되고 하면서 법인으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벌써 10개 가까운 콘텐츠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도 많고 상담 신청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유튜브를 보시고 법인 상담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져서 상담이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신 거는 내가 법인 설립을 하는 게 유리할지 안 유리할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저희가 소개를 이미 했지만 소득에 따라서 법인 설립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내가 기본 소득이 많거나 다른 소득이 많다면은 법인으로서 설립을 하는 게 유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인이라는 거는 법인을 설립을 하고 여기서 급여라든가 다른 소득이 발생을 하면 나머지 소득과 합산이 돼서 일단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이 유리하려면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 방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또 서로 좀 이렇게 과정을 잘 알아야 이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할 때도 1차적으로 먼저 사전 상담을 할 때 많은 게 필요해요. 제가 전에 저희 상담을 할 때 자산현황부터 저희의 상담 일지를 작성하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1차적인 대면 상담을 먼저 해드려요. 이렇게 상담 요청이 오면. 그러면은 법인 설립이 진짜 유리한지 아닌지 검토를 하고요. 이때는 소득과 지출 사항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임대 사업을 하시려는 분이 은퇴 시기는 언제쯤 되고, 또 법인 설립을 하려는 이유와 목적이 적합한지, 필요성이 맞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증여나 상속을, 만약에 자녀분들이 있으면 증여 상속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 기초를 위해서 가족관계나, 그 다음에 또 주소지는 어디로 할 건지, 이게 법인 소재지에 따라서 취득세 세금 문제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대면 상담을 통해서는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설립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법인 설립을 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다면 설립 진행을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컨설팅 영역으로 제대로 들어가요. 먼저 적정 자본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주주 지분은 어떻게 나눌지,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 법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임대 물건이 있으셔야 돼요. 임대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이든 분양 계약이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 사업 물건 조사하고 추천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점 소재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자택을 본점 소재지로 한다면 내 개인과 법인 간의 임대차 계약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서류적으로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 물건 계약 진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출 관계도,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아파트 대출은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상업용 물건들은 대출도 은행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지점마다도 차이가 있고요. 이런 것들도 좀 저희 거래하고 있는 은행들이나 이런 걸 소개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제반적으로 준비가 된 법인 설립 절차를 법무사님과 세무사님을 통해서 진행을 해드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립이 완료가 되고 임대 수입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세 번째로 아셔야 돼요. 사후 운영 계획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소득이 예상이 되죠. 근데 이 임대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 그 해에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할지 예상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법인세를 얼마가 발생할지도 예상이 되는데 이때 대표이사하고 직원 구성하고 적정 급여를 어느 정도로 해서 비용 처리를 할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 비용 처리를 위해서 법인카드는 어느 정도 한도로 쓸지, 그 다음에 법인 렌터카를 운영을 하면 차량 비용은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부분들 사후 운영 계획까지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는 게 컨설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도 이 절차를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표로 하나 만들어 봤는데 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법인 임대 사업의 상담 절차는 일반 부동산 상담과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 실제 상담자 사례로 법인 진행의 설립 과정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법인 설립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 일반 부동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부동산은 극히 일부예요. 임대 사업을 위한 물건을 넣어서 자금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드는 게 부동산 업무지만 여기에 전체적인 코디네이팅 역할이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을 해서 자금 운영 어떻게 할지. 근데 이걸 지금 제가 말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저희 고객분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됐고 현재 운영 중인 걸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자영업을 하시는 부부 두 분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어요. 68년생이시고 사모님은 70년생이시고 그 다음에 자녀분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미 대학교 졸업을 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또 한 분은 대학생이고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 12억짜리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셨고요. 자금으로 5억 정도 현금을 운영하셔서 저희 유튜브를 보고 작년에 딱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셨던 분입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본점 자택 법인 설립을 통해서 이제 지점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점 자택으로 하게 되면은 취득세 중과 지역에 들어가요.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착안을 했죠. 본점에 들어가면 과밀억제와 투자 제한이 되니까 과밀억제 권역이 아닌 지난번에 제가 한번 김포시 오피스텔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죠. 거기에 원룸 오피스텔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자녀 아드님 명의로 매입을 하고 일반 사업자,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이 바로 저희 법인 본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자영업을 그동안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 업종의 임대업뿐만 아니라 본인들 운영하는 무역업,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관련 사업 이런 부분들을 다 업종에 추가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업도 같이 운영하게 하고 6,800만 원에 김포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주변 시세가 500에 40만 원인데 그냥 보증금, 무보증금에 월세 40만 원으로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저희가 해드렸고 임대차 계약 작성을 해드렸는데 이때 아드님 같은 경우는 월세 40만 원을 받잖아요. 이걸로 이제 결혼 자금을 만들어가는 형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자칫 잘못하면은 주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임차인이 이렇게 법인이고 사업자 등록까지 해놓잖아요. 그리고 나도 일반 사업자를 등록을 했어요. 얘는 이때는 주택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상업용 부동산으로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주택수에도 안 들어가고 나중에 청약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아드님은 어쨌든 6,800을 넣어서 한 달에 40만 원씩 소득이 발생하고 이만큼 저축을 또 늘려가서 결혼 자금을 만들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본금 세팅을 저희가 도와드렸어요. 현재 갖고 있는 자본금 5억, 주식이 2억, 일반 예금이 3억인데 사실 주식 1억 정도는 계속 가져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4억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자녀 증여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이 중에서 2억을 자본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5억짜리 매물 투자를 해드렸는데 2억을 할 때 지분을 자녀분들 다 성년 자녀들이니까 5천만 원씩 증여를 다 했어요. 그러면은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25%씩 지분을 설정을 하고 이제 대표이사로 배우자분이 된 거죠.
그래서 최초 배우자분 개인 계좌로 각자 이름으로 넣어서 2억의 이제 예금 계좌를 만들고 여기에 잔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고 증명을 하고 법인 설립을 진행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 물건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린 게 5억짜리인데 3,200만 원 월세 조건이에요.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 1억을 받고 이제 가수금으로 2억.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법인한테 2억을 빌려주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대여를 해준 이 2억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해요. 법인 설립을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 법인에 돈이 묶이면 돈을 맘대로 못 찾는다,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도 맞는 얘기,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상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돈을 예비자금처럼 찾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내가 빌려준 것처럼 해서 이제 여기 법인에서 이익이 늘어가고, 또 만약에 이제 법인세 여러 가지 본인 사업들까지 여기서 추가를 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이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으로 돈을 찾아올 때도 좀 쉽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소득 이제 세 번째 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금 운영이잖아요. 월세 200만 원이 발생하는 것 중에서 대표이사 급여 60만 원 처리를 했는데, 그동안 이분들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가입자였어요. 건강보험료가 주택까지 합산되고 차까지 합산되니까 한 달에 막 4, 50만 원씩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직원 등록을 함으로써 급여 60만 원 세팅하고 건강보험료를 되게 낮출 수가 있었죠. 그리고 임대료를 40만 원, 세무 및 기타 비용 30만 원 처리하고, 그러면은 200만 원 중에 60만 원, 40만 원, 30만 원, 130만 원이 빠지죠. 70만 원만 법인 이익이익으로 남겨서 1년의 법인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우리가 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절세 포인트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차는 먼저 지점 선택, 그 다음에 내 자본금 세팅, 대출 가능 금액 판단,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절차를 하나씩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맞는 걸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아마 처음에 세팅이 되게 법인은 중요해요. 대신 처음에 세팅만 잘하면, 세무사님 선정만 잘 돼 있으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골치 아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립 세팅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